안녕하세요. 투자하는 마케터입니다. 요즘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인데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들은 부동산 투자, 운용, 매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를 사면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리츠 ETF가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츠 ETF가 뭐냐면요. 증시에 상장된 리츠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기업의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반면 리츠 ETF에 투자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수익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의 맛을 보기에 제법 괜찮은 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의 주제를 리츠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리츠에 투자해도 좋을 만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9월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리츠라는 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땐 투자자의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도 활용하거든요. 즉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국가, 시차, 대출 정책 등에 의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경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론적으로 리츠 회사들의 부동산 매입 비용, 즉 은행 대출 이자도 점차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걸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리츠 주식과 리츠 ETF에 몰리면서 리츠 상품군의 상승률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9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지금 투자자들이 상장 리츠, 특히 리츠 ETF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면 리츠 ETF 관련 콘텐츠도 많이 제작되고 있고요. 리츠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도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 상품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개별 상장 리츠보단 리츠 ETF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츠의 장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상장된 리츠 ETF는 8종으로 확인되는데요. 8월 9일 기준으로 주당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건 4,000원 정도 하고요. 제일 비싼 건 84,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당 1만원대여서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리츠 ETF는 주당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미국 리츠 ETF인 VNQ는 현재 90달러, 우리 돈으로 12만원 정도 합니다. 투자자마다 느끼는 부담은 다르겠지만 전 이 정도 가격이면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ETF 운용 수수료도 보통 0.5% 내외여서 나쁘지 않습니다. 둘째, 매년 3에서 7%의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ETF는 리츠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죠. 예컨대 리츠 회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했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걸 리츠 ETF 운용사가 수취해서 ETF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배당률은 리츠 ETF마다 다른데 보통 3에서 7% 정도입니다. 이 범위에서 좀 더 낮은 것도 있고요. 10%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국내 리츠의 경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익의 90%를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셋째, 주주총회와 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리츠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나 공시를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리츠 투자자들의 돈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였는지, 얼마에 왜 투자하였는지,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였는지 등을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회계 감사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돈을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소진하는 등의 사건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ISA 계좌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ISA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매매 차익 일부와 배당 일부에 대해 각각 비과세와 저율과세라는 강력한 혜택이 적용되죠. 국내 상장 리츠 ETF는 ISA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로 리츠 ETF에 투자하면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리츠 ETF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리츠 ETF의 핵심적인 장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피스, 상가,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호텔 등 다양하죠. 그래서 리츠 또한 부동산별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피스에 집중 투자하는 오피스 리츠,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물류센터 리츠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각 부동산마다 업황이나 수요 공급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커머스 회사가 자사 상품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싶은데 자체 물류창고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회사는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리츠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상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커머스 회사는 큰 돈을 안 들이고 상품을 보관할 수 있어서 좋고 리츠 회사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투자자는 이 수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이게 물류센터 리츠의 구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류센터 리츠의 수익이 항상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커머스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커머스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커머스 회사의 물류창고 임대 수요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물류센터 리츠에만 투자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ETF의 장점이 각광을 받는 겁니다. 보통 국내의 리츠 ETF는 다양한 유형과 테마의 부동산 인프라 기업, 상장 리츠 등을 골고루 담습니다. 다시 말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업황이나 수요 등에 따른 이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죠. 물론 리스크를 좀 더 감내하실 수 있고 특정 섹터의 부동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투자자라면 리츠 ETF 말고 특정 테마의 리츠에 직접 투자하셔도 됩니다. 좀 더 리스크를 지는 대신 그만큼 잠재 수익률도 높일 수 있죠.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주요 리츠 ETF와 각각의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국내 리츠 ETF, 국내 상장 해외 리츠 ETF, 그리고 해외 상장 리츠 ETF를 각각 나눠서 볼게요. 먼저 국내 상장 국내 리츠 ETF입니다. ETF 체크에서 한국 부동산을 조건으로 검색해 보시면 6개의 국내 상장 리츠 ETF가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5,200억 원입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11% 정도 상승했고요. 시계열을 최대한으로 늘려보면 19%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중간중간 등락을 거듭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배당이죠. 연 배당률은 7.26%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338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법 괜찮죠? 현재 1주당 주가를 4,600원으로 잡고 46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약 33만원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ISA로 투자하면 계좌 종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초과하더라도 9.9%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리츠 ETF에 투자하실 거라면 반드시 ISA로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국내 상장 해외 리츠 ETF를 보겠습니다. ETF 체크에선 현재 4종으로 확인되는데요. 순자산 규모나 연배당률 측면에서 역시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300억 원으로 국내 상장 국내 리츠 ETF보다 많이 적네요. 연초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은 약 3%밖에 안됩니다. 연배당은 약 4.3%고요. 합성 H 즉 환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국내 리츠 ETF에 비해 성적이 많이 저조한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고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 인프라 기업이나 리츠 회사들이 적용받는 은행 대출 이자가 이런 고금리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금리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투자 기업들이 내야 할 대출 이자도 늘어나곤 하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진 게 아닐까 합니다. 다만 9월부터 예상대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이에 따라 은행 대출 이자가 줄어들면 수익률도 자연스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 국내 리츠 ETF의 경우 리츠 회사들이 미국 기준금리가 아니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5%를 적용받으니까 미국 리츠 ETF에 비해 수익률이 잘 유지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상장 미국 리츠 ETF입니다. 현재 32건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 중에서 순자산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건 VNQ라는 리츠 ETF인데요. 리츠 ETF 투자자라면 아주 잘 아는 유명 ETF입니다. 순자산이 348억 달러, 하나로 약 47조 원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구성 종목을 볼게요. 아마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보일 텐데요. 일단 VNQ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뱅가드 리얼 이스테이트 인덱스라는 펀드이고요. 다음으로 아메리칸 타워, 에키닉스 등이 있습니다. 구성 종목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아메리칸 타워는 전 세계 무선 통신사와 방송사에게 통신탑 같은 통신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회사입니다. AT&T, 버라이즌, 티모바일 같은 통신사 혹은 방송사가 사업을 유지하려면 통신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타워 같은 회사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죠. 에키닉스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입 혹은 임대하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를 IT 기업들에게 재임대해줌으로써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에키닉스의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재임대해주고 돈만 받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관리를 위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서 경제적 혜자가 높다고 합니다. 연준이 곧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 영향으로 은행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 리츠 회사들은 기존의 이자 부담이나 신규 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의 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던 대표적인 시기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인데요. 이때 VNQ의 주가를 보면 그 시기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하가 시작된 시기에는 시장 공포감이 엄습하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지만 기준금리가 충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가가 오르곤 합니다. 물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VNQ는 이런 경쟁력 높은 회사나 리츠를 포함하고 있는 리츠 ETF입니다. 연 배당률은 3.91%이고요.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률은 5%입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리츠 ETF의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 하락의 순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괜찮은 리츠 ETF를 미리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개선이 기대되면서 최근 리츠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감안할 때 현재 환경은 리츠 ETF 투자를 고려할 만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3가지 유형의 리츠 ETF를 미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